청와대 참선여행 제2편. 다음날 아침 깨끗한 기분으로 일어나 우리는 남산타워까지 가보기로 했다. 숙소 바로 앞의 순환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타고 이른 아침 남산으로 향했다. 순환버스라 15분 남짓 주변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새삼 다른 느낌의 여행 온 기분이다. 우리 일행은 남산 정상에 서서 어제 선사님이 설하신 이치를 따라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와 북악산, 북한산, 인왕산을 한눈에 훑어보았다. 산과 물의 기운이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했다. 아침 공기가 참 청량하고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남녀노소가 건강하고 건전해 보였다. 다시 순환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는데도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조식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침을 이토록 배가 부르게 먹은 적이 언제였던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아침 메뉴로 식사를 하고 우리는 짐을 꾸렸다. 오늘 일정의 시작은 명동이다. 숙소에서 10분 정도 걸으니 바로 명동에 닿는다. 명동 성당 앞에 섰다. 사실 명동 성당은 종교보다는 민주화의 성지였던 기억이 더 앞선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시위대가 성당으로 피신하자 쫓아온 경찰에게 추기경은 학생들을 체포하려면 먼저 나와 신부들과 수녀들을 짓밟고 가라고 하여 경찰의 성당 진입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뜻을 지키려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미안했었다. 조선과 영국이 수교하고 지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주한 영국 대사관을 지나 대한문 앞에서 선사님을 뵙고 덕수궁 안으로 들어갔다. 덕수궁은 조선의 여러 왕이 정사를 보고 생활하였던 곳이다. 우곡 선사님께서는 경복궁보다는 기운이 편안하여 왕들이 여기서 생활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덕수궁 석조전 내부 관람을 예약하여 시간에 맞춰 입장하였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고 황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최초의 서양식 궁전이다. 그래서 흡사 그리스 신전 같은 외양이 단청 칠해진 목조 건물 조선의 궁궐과 함께 있다. 석조전 내부의 화려한 방과 복도, 손길이 닿았던 계단과 난간을 만지며 왕가의 기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6.25 때 덕수궁은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부대를 포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한 미군 장교가 인민군이 덕수궁을 나올 때까지 폭격을 지연하여 덕수궁의 파괴를 막았다고 한다. 그는 이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했는데 그의 묘비에도 이 사실이 적혀 있다고 한다. 고마운 그 이름은 당시 미군 포병 장교 제임스 해밀턴 딜이다. 해설사가 들려주는 궁궐 곳곳에 얽힌 우리나라 왕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힘없는 나라 왕족의 비애가 느껴졌다. 현장에서 듣는 해설은 책 읽기보다 생생하고 시간이 금방 지났다. 마지막 코스는 석조전 2층에서 덕수궁을 내려다보며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다. 2층에서 보는 시선은 1층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화창한 날씨와 어우러진 덕수궁 풍경은 궁의 아픈 역사와는 다르게 평화롭기 그지없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는 길에는 다가오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젊음과 패기와 꿈이 온 거리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문득 저 언덕을 넘어 도착한 전생 도반의 선선한 손짓이 초록잎을 타고 살랑살랑 돌담길을 흘렀다. 우리는 이것저것 보고 듣고 걸으며 찌든 몸과 마음의 묵은 찌꺼기를 날려보냈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침에 남산 올라간 거
참 잘한 거다. 공기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그렇고 굳이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고생할 일도 없고 이렇게 다녀도 보람되고 괜찮은 여행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우리 만행이 의미가 참 깊고 크다. 일반 서민은 용꿈을 꾸어도 별 볼 일이 없지만 권력자가 용꿈을 꾸면 나라를 바꿀 일이 생긴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너무나 잠 못 드는 밤을 지내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얼추 6개월이 되어가지 않나.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정치다. 이번 만행은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노력과 열정이다. 고생했고 동참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중이 함께하니 좋지 않은가. 혼자서는 나도 엄두가 안 난다. 앞으로의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정신세계가 바뀌는 것이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특정 종교 집단의 광란을 보았을 것이다. 서울 사람들은 저런 짓거리에 만성이지만 여러분들은 저게 뭐고 싶었을 것이다. 정신이 갈 곳을 잃으면 저런 짓거리로 신명을 돋우고 사이비 교주들은 치부하고 정치 세력화가 된 것이다.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를 병들게 하듯 저 꼴이 한심하지만 저들은 사명이라 생각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의 저런 광란도 머자나 세상이 밝아지면 악마의 영혼들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어제 오늘 우리가 다녀본 서울의 핵심은 전반적으로는 기운이 나쁘지는 않다. 앞으로 세상이 좋아져도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시대의 퇴물로 뒷방 신세가 될 수 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의 힘을 기르고 자연을 벗하며 영혼 관리를 해야 한다. 굳이 불교 철학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잡힌 삶을 구가할 수 있다. 마음 공부는 돈과 지식, 권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복이 있어야만 사회적 지위와 경제 형편에 상관없이 여유자적한 삶이 되어진다. 불도는 복을 빌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 진리에 입각하여 스스로 영생불멸의 복전을 일구는, 즉 복닦는 과업이잖나. 권력에 취하거나 물욕에 휘둘리거나 명예를 추구한다면 여기 앉아서 이런 여유를 부리는 여건이 안 될 거다. 흔히 생사 경계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해탈 지혜의 힘이 작동하는 거고 내공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 고궁에서 체감하는 이 아늑한 감정, 이 에너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속물 중생들은 이렇게 좋은 무한 재산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덧없는 중생 노름으로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마이너스 삶을 살지 않는가. 이번 우리의 서울 만행은 어둠의 장막을 걷고 좋은 세상을 여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고 큰 공덕이 될 거다. 참 사람의 덕목이 별거 아니다. 대의에 심신을 투신하고 매 순간이 절박하고 찰나밖에 없는 인생이 참 사람의 일상이다. 요즘처럼 깨닫기 좋은 시대가 없다. 배부르고 등 따신 지금 이 시대가 탐착 중생으로부터 해방될 아주 좋은 바탕이고 만상과 바로 통할 수 있는 절박함의 정점이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안 보고 안 듣고 달리 구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해탈 지혜가 아닌 여우꾀이고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비굴한 인생이다. 인간의 정신 영역은 난해하여 한순간만 방심하면 어긋난다. 처처가 은산철벽이고 찰나가 절박해야만 전생업이 발동하지 못하고 만상과 통하는 이치는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본질이 뭘까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심지혜의 바탕인 절박함은 삼라만상이 화두 의문투성이 아닌 것이 없어 달리 구할 것이 없어 마음에 벌어짐이 없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데
마치 날카로운 송곳 끝에 올라앉은 사람처럼 보이는 언행이 절박함의 표상이다. 좋은 바탕에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원래 영원하지 않은 거구나. 덧없고 내 소임을 다하는 거고 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뿐이구나. 이것이 절박한 모습의 내면 세계이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의 경륜, 경험, 지식, 학식, 덕목이 작용하겠지. 천차만별이다. 그러니 그런 거에 대비하지 말고 순수하고 진실하게만 살아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 앞뒤, 과거, 현재, 미래가 나를 가로막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데 과거가 나를 덮고 있으면 안 된다. 미래의 걱정이 나를 덮고 있으면 또 안 돼. 갑갑해. 이미 덮고 있는데 뭐. 껍질을 홀랑 벗어야 해. 선사님의 만행 소회와 당부를 뒤로 하고 우리는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갔다. 가볍지만 또 묵직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부산으로 왔다. 이번 만행은 왕과 대통령이 살았던 집,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 좋은 기운이 모여있는 좋은 땅에서 자고 먹고 걸으며 인간은 자연의 피조물이며 자연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음을 가슴으로 절절히 느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알아차리고 더 겸손해야 함을 배웠다. 마음 먹고 찾아야 찾아지는 작은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란을 목숨으로 막으며 우리의 터전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조상들. 좋은 기운으로 내가 살고 내 후손이 살아갈 이 땅,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를 발언하며 물 흐르듯 부드럽지만 몸과 마음은 단단해진 고마운 만행이었다.